안녕하세요, 테이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4 시즌5 PTR 서버에서 도적을 플레이하며 만들어본 첫 번째 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PTR 테스트 서버에서 짧은 시간을 들여 만들었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시즌5 오픈 시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빌드를 운영할 수도 있겠다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빌드는 도적 신규 유니크 아이템인 칸두라스의 장막 갑옷에 어둠의 장막 스킬 사용 시 3초간 무적 상태를 부여하는 옵션을 소서의 무한화보처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핵심 지속 효과 노출의 덧 스킬 재간과 전문화에서 전투 준비의 궁극기 사용 시 다른 기술의 재사용되기 시간 초기화 옵션을 활용하여 궁극기 죽음의 덧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둠의 장막 스킬을 초기화시켜주는 방식으로 무적 상태를 유지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적에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지옥 붉은새 8단계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가능했으며 저도 여러 빌드로 도전을 해본 결과 끔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아마도 솔플러는 이 빌드가 최초로 클리어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는 어둠의 장막 면역 상태가 풀리면 곧바로 죽음의 덫을 사용하고 다시 어둠의 장막을 써줘야 하는 특성상 스킬 순서가 꼬이거나 했을 때 면역이 살짝 끊기는 타이밍이 발생할 수 있어 한 방에 캐릭터가 사망하지 않을 정도의 방어적인 요소는 확보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전문화의 전투 준비가 이제 궁극기 사용 시 8초간 15%의 피해 감소를 부여하므로 방어가 조금은 견고해졌고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마우스 매크로 등을 잘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기존 시즌4의 안다리엘 투구 빌드들과는 다르게 백병전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피해량 확보를 위해 궁극기를 연속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특성상 정복자 모드에서 목격자 제거 전설 로드의 35% 고변산 피해 증가와 함께 무기와 액세서리 장갑에 새롭게 추가된 당금질 공격 탭의 옵션이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피해 증가를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옵션은 어둠의 장막 활성화 시 모든 피해를 굉장히 높게 올려주므로 그동안 외면받았던 핵심 지속 효과 기세나 노출을 활용하는 빌드에서 많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현재 저의 장비로는 지속 피해를 최대 90억에서 100억까지는 띄울 수 있었고 아이템의 질을 더 향상시키거나 실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더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저렇게 고점을 찍는 데미지는 가끔 만들어낼 수 있는 깜짝 딜량이고 근본적으로 계속 갱신되는 지속 피해는 그 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을 활용하는 빌드는 목걸이에 무조건 챙겨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 연금술의 우위로 공속과 행적을 챙겨줬는데요. 예전에는 독에 중독된 개체가 있어야만 공속 증가가 활성화되었고 스킬 레벨을 아무리 올려도 15%의 공속 캡을 가졌던 옵션이지만 이제는 행운의 적중 확률이 추가로 상승하고 독 피해를 주기만 해도 8초 동안 지속이 되며 스킬 하나에 5%씩 캡이 상승하게 되어 최대 50%까지 공속과 행운의 적중 확률을 올릴 수 있는 4기급 패시브 스킬이니 독을 활용하거나 극공속 빌드를 만드신다면 시즌5에는 연금술의 우위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드에는 한 가지 더 필요한 핵심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새롭게 추가된 그림자 십자 유니크 단검입니다. 이번 PTR에서 도적 신규 아이템 중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단검은 기만 기술 사용 시 토템을 소환하고 해당 토템은 모든 플레이어의 피해를 받을 시 일정 시간 피해량을 흡수하여 30% 감소한 피해를 주변에 방출하며 몬스터가 주는 피해는 흡수하지 않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토템에 덫을 설치하고 타격하면 핵심 지속 효과 노출에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 무적을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다리엘 투구의 독발 역시 토템 타격으로도 터뜨릴 수 있어 단일 몬스터와의 전투에 활용 시 더 높은 중첩 지속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토템에서 방출되는 피해 또한 지속 피해와 버금가는 피해량을 보여줄 때도 있어 여러 빌드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체적인 장비 구성을 살펴보면 방어구는 독 지속 피해의 핵심 요소인 안다리엘 투구, 어둠의 장막 시전 시 3초간 면역 상태가 부여되는 칸두라스의 갑옷, 죄어오는 죽음 이상을 적용한 전설 장갑, 그리고 면역 상태에도 고변산 피해 증가 효과가 적용되는 티볼트의 의지, 마지막으로 충격타 위상을 적용한 장화를 적용하였고 죄어오는 죽음의 위상의 경우 우두머리에게 고변산 피해 증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완벽한 실험을 하지 못했기에 그냥 활용했습니다.
만약 설명대로 군중 제어 효과당 지속 피해 증가가 정확히 적용된다면 양손 무기인 활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티볼트의 의지의 경우 전설 바지에 충격타 위상을 적용하고 장화에는 유독한 얼음 위상으로 대체하여도 전체적인 피해량 부분에서는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무기의 경우 응보의 위상을 적용한 전설 활, 앞으로 안뚝 독발 빌드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림자 십자 단검, 나머지 하나는 탄막의 공속과 관통으로 인한 안달의 투구 독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높은 기민함 이상을 적용한 전설 한손 무기를 착용하였고, 당금질은 양손 무기에 탄막 투사체 2번 시전 확률과 한손 무기에는 쇠모터 지속시간 증가 옵션을 적용하였으나 이상하게도 PTR에서 쇠모터 지속시간 증가 옵션이 큰 작용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 탄막 투사체 2번 시전 확률을 두 군데 모두 적용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피해 증가 옵션을 당금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탄막 난사에 필요한 기력 수급 관련 옵션은 토템이 있기 때문에 활의 자원 소모량 감소 옵션 하나와 별반지, 그리고 그림자 십자 단검에 있는 신경 자극 옵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었습니다. 액세서리는 유독한 얼음을 적용한 전설 목걸이와 기력 소모 감소와 피해량 증가를 위해서 별반지, 독주입 난사를 위한 터져나가는 맹독 위상을 적용한 전설 반지를 착용하였고, 당금질은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피해 증가와 독주입 스킬의 충전량을 늘려주는 플러스 시전까지 지속 옵션, 그리고 만약 죄어오는 죽음 위상이 정확히 적용된다면 목걸이의 이동 불가나 감속 확률 등의 옵션을 적용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목걸이 옵션이 굉장히 중요할 듯 한데요. 혹한의 기교와 연금술의 우위는 거의 필수로 보여지며 나머지는 착취, 악이, 불안정한 비약 등의 옵션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옥 붉은새 8단계를 플레이할 때는 무적기 활성화 시 약간의 텀 사이에 들어오는 피해량으로 끔살을 당하지 않도록 목걸이에 휩싸는 위상을 적용하여 피해 감소를 극대화시켜 주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킬 트리와 정복자 보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으며 특이점만 설명드리자면 충격 패시브가 물약 사용 시 무조건 기절 적용 및 고변산 피해 증가가 적용되는 불안정한 비약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모든 빌드에서 무조건 마스터할 것으로 보이며, 물약을 거의 먹지 않는 이 빌드의 특성상 원하는 상황에만 써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물약 사용 시라는 조건부는 고변산 피해 활성화도 그렇지만 보스 몬스터의 그로기 게이지를 채우는 부분에서 물약 생성 위상이 강제될 수 있어 구성이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는 버킷2의 공속과 행운의 적중 확률을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연금술의 우위 패시브와 기력 100 소모 시 3초 동안 보호막이 생성되는 제기의 바람 패시브 역시 마스터를 해주었고, 제기의 바람은 기속적으로 기력을 소모하는 난사 탄막 빌드의 특성상 굉장히 좋은 패시브이며 필요시 고변산 피해량을 늘려주는 자만하는 자의 위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지정은 독주입, 어둠의 장막, 세모덧, 맹독덧, 죽음의 덧, 탄막을 사용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복자 보드는 6문양 5전설 로드로 문양은 영리함, 유동, 통제, 매복, 추적자, 파멸을, 전설 로드는 목격자 제거, 약점 노출, 비열한 습격, 소름 돋는 전리품, 치명적인 매복을 활용했습니다. PTR에서 변경된 정복자 보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궁극기 피해 증가 옵션이 당금질의 생김에 따라 목격자 제거 전설로드의 고변산 피해량이 35%까지 상한이 생겼으며, 약점 노출은 기존 25% 고변산 증가에서 행운의 적중 확률로 최대 50%까지 고변산 증가 변경 및 정예를 제외한 모든 적을 처형한다 설명되어 있지만 PTR에서는 정예도 처형이 돼버리는 버그가 있었고, 치명적인 매복 전설로드의 경우 아직도 덫의 영향을 받는 적에게 주는 극대화 피해 증가가 아닌 모든 피해 증가가 되는 버그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그가 픽스된다면 치명적인 매복 전설로드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비열한 습격 전설로드 또한 비틀거리는 우두머리에게 최대 고변산 피해 증가로 버프되긴 했지만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업비밀 전설로드의 경우 명사수와 암살 기술을 번갈아가며 활용해야만 단타성으로 피해 증가를 가져갈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 8초 지속 시간이 주어졌으므로 정말 좋아졌지만 독 지속 피해에는 기여하지 않으므로 이 빌드에는 활용하지 않았고, 냉기주의 연발 사격 등의 빌드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전설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모든 설명을 마치며 무적과 무적 사이에 아주 약간의 텀이 존재하기에 완벽하게 무한무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기성이 짙은 빌드이므로 시즌5에는 너프될 확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하며, 만약
만약 너프되지 않는다면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더욱 발전된 빌드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옥불 군세 8단계 주요 장면 및 나락 플레이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PTR을 플레이해보고 괜찮았던 빌드를 소개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및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